우리가 이렇게 법을 좀 살펴볼 때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굉장히 의아스러운 그런 법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축물의 용도를 이 땅에 신축하거나 또 영업허가를 내거나 이렇게 가능하겠다 우리가 예상을 하지만, 법을 따져보면은 불가능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그게 바로 일종 전용 주거 지역의 리스크가 되고요. 일종 전용 주거 지역에서의 매우 주의해야 될 점이 바로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의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포털 사이트 지도를 보시면요, 지적 편집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지적 편집. 지적 편집 기능을 도입을 해가지고 이 땅을 보면은 이 색깔이 다 다르게 나오고요. 또 골목이라든가 또 땅의 형상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자세히 나오죠. 그런데 포털 사이트 지도를 보니까 여기에 일종 전용 주거 지역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말이 없습니다. 제가 일종 전용 주거 지역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만은, 자, 포털 사이트를 보시면은 2종 일반 주거지역, 1종 일반 주거지역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일종 전용 주거지역이라는 말이 안 나와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포털 사이트만 보고 여러분이 땅을 평가하시면 안 된다. 먼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자, 이 지역을 보시면 굉장히 좋은 땅이죠. 4개 지하철역 사이에 들어가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자, 서울에서 가장 핫한 지역인 강남역과 또 역삼역, 그리고 9호선의 언주역과 신논현역, 이렇게 4개 지하철역이 도시의 블럭을 감싸고 있는 그런 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땅을 보시면 색깔이 아주 연한 그린 컬러가 있죠. 자, 이 땅이 그린 컬러로 보이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 땅이 그린 컬러로 잘 보이잖아요. 이 땅이 바로 일종 전용 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일종 전용 주거지역이다. 제가 영상 전반부에서 소개한 김나영 씨가 매입한 땅이 바로 이 일종 전용 주거지역 안에 있는 땅인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신논현역과 강남역, 바로 이 지역이 강남대로변이죠. 강남대로변에서 아주 가깝게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의아스럽죠. 전용 주거지역은 주거의 환경이 아주 쾌적해야 되는데 상업지역과 매우 가깝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론 뉴스를 보면은 여기에 상업지역이 매우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가가 이 골목길을 통해서 이 전용 주거지역으로 확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의아스럽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핑크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 상업지역은 용적률이 800%까지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층 건물이 많은 땅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철역 주변에 이 땅들이 바로 상당히 땅값이 높은 상업지역 건물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도시적인 스케일로 보면은 4개의 지하철역이 있고 그 사이에 마치 섬처럼 일종 전용 주거지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여러분 역삼동 한번 가보시면은 이게 약간 언덕으로 올라가거든요.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단독주택들이 많이 있는 땅이고요. 특히 이제 고급 단독주택들이 많이 있는 그런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서는 민원들도 상당히 많죠. 이 일종 전용 주거지역을 풀어달라. 2종이라든가 일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풀어달라. 이렇게 민원이 많은데 이 땅의 지역을 상향시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고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을 보시면은 상업지역하고는 상당히 가깝고 또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다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지역은 앞으로 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상업이 계속해서 골목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방치를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도시적인 스케일로 보면은 분명히 이 지역은 나중에 종상향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만은 언제 상향이 될 것이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들도 제가 강의에서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바로 포털 사이트에서 보고 있는 지도의 모습이 되겠고요. 지적 편집으로 우리가 봤을 때 전용 주거 지역이 별도로 색깔이 칠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포털 사이트를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법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토지 이용 계획 확인론을 제가 한번 좀 살펴봤는데요. 그 내용을 좀 여러분에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토지 이용 계획 확인론입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론은 상당히 좀 복잡하죠.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토지 이용 규제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내용을 좀 먼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포털 사이트의 지적 편집을 믿지 마시고 국토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법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역삼동에 설계한 그 지번을 제가 확인해 봤더니요, 이렇게 나옵니다. 좀 스케일을 좀 키워서 도시적인 스케일로 봤더니 여기서 보시면은 핑크로 칠해준 부분이 바로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일반 상업지역. 그리고 이제 그린 컬러가 그 농도가 조금 다른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연하게 칠해져 있는 컬러가 나오죠. 바로 이 지역이 바로 일종 전용 주거 지역인 것 같습니다. 색깔이 연하죠. 색깔이 연하고요. 이게 바로 일종 전용 주거 지역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일종 전용 주거 지역이다. 바로 이 부분이 일종 전용 주거 지역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일종 전용 주거 지역이다. 자, 그러니까 강남대로변에서 아주 가깝잖아요. 아주 가깝습니다. 그런데 의아스럽게 일종 전용 주거 지역이다. 자, 그런데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보니까요, 여기에서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나왔는데,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련된 지역 지구에 관련된 부분을 보시면 도시지역 그리고 일종 전용 주거지역으로 나와 있는데 그 중간에 일종 일반 주거지역 안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일종 일반 주거지역 안. 그러니까 입안을 누가 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게 언제 바뀔지 아무도 모른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김나영 씨가 이 땅을 살 때도 일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뀔 것 같다. 이거를 예상을 하고 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땅을 볼 때에 가끔씩 이렇게 안으로 표현되어 있는 그런 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젠가는 일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기대와 예상을 하고 이 땅을 좀 사기라는 것은 약간 좀 리스크가 있죠. 이 시기를 아무도 모른다는 부분이 굉장히 좀 리스크가 있는 땅인데, 그래도 언젠가는 뭐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언젠가는 바뀌지 않겠냐, 이런 가정하에 땅을 이렇게 매매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과 포털 사이트에서 일종 전용 주거지역, 특히 강남역 사거리 인근에 있는 역삼동의 일종 전용 주거지역의 그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일종 전용 주거 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용도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이거를 우리가 한번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땅이 있다면 이것은 국토계획법에서 규제를 하고요. 그리고 또 용도 같은 경우도 국토계획법에서 규제를 합니다. 이게 이제 도시계획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건축물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런 부분들은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하고 있죠. 그래서 엄밀히 따져보면은 서울시 역삼동에 있는 일종 전용 주거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용도를 어디서 확인하냐?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2 그리고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두 개를 확인해야 됩니다. 자,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2가 일종 전용 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용도가 나와 있는 부분이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2가 되겠습니다. 별표 2가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일종 전용 주거지역에서 가능한 용도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일반 분이 일종 전용 주거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는 거죠. 한계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법을 좀 살펴볼 때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굉장히 의아스러운 그런 법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축물의 용도를 이 땅에 신축하거나 또 영업허가를 내거나 이렇게 가능하겠다 우리가 예상을 하지만, 법을 따져보면은 불가능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그게 바로 일종 전용 주거 지역의 리스크가 되고요. 일종 전용 주거 지역에서의 매우 주의해야 될 점이 바로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건축 가능한 용도, 또 불가능한 용도가 무엇인지 이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법을 좀 살펴볼 때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굉장히 의아스러운 그런 법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축물의 용도를 이 땅에 신축하거나 또 영업허가를 내거나 이렇게 가능하겠다 우리가 예상을 하지만, 법을 따져보면은 불가능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그게 바로 일종 전용 주거 지역의 리스크가 되고요. 일종 전용 주거 지역에서의 매우 주의해야 될 점이 바로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건축 가능한 용도, 또 불가능한 용도가 무엇인지 이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25조를 보시면 바로 여기에 일종 전용 주거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리스트가 나옵니다. 여기에 9개의 리스트가 나오죠. 여기서 보시면 이 내용을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일종 전용 주거 지역 안에서는 영별표 2 1호의 강목, 이게 바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 나와 있는 강목의 건축물과, 그리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2 2호에 따라서 다음 호, 즉 1호부터 9호까지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뭐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으로서의 19세대 이하인 경우, 또 이렇게 다양한 용도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뭐 종교시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옵니다. 뭐 이 디테일한 내용들까지는 제가 좀 설명드리기는 좀 그렇고, 여러분이 이 내용을 공부하시려면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를 다운받으셔서 25조를 확인을 해 오십시오. 확인을 해 보시면은 건축할 수 있는 용도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먼저 도시계획조례에서 확인하시고요. 자, 그리고 언론에서 말하는 2층 이하, 뭐 8m 이하, 비주거 같은 경우는 11m 이하, 이거는 어디서 확인합니까? 이것은 어디서 확인합니까? 자, 이 내용은 도시계획조례에 나오지 않고요. 서울시 건축조례에 나옵니다. 서울시 건축조례에 나온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조례를 아무리 뒤져봐도 그 내용이 나오질 않아요. 자, 그래서 건축조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33조를 보시면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제한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시면요, 일종 전용 주거지역 안에서의 주거용 건축물의 층수는 2층 이하로서 높이 8m 이하로 하며, 주거용 건축물, 말 그대로 다가구 주택이라든가 단독주택을 지을 때 높이를 8m 이하, 그리고 층수는 2층 이하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주거용 이외의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 말 그대로 비주거용 건축물이고요. 주거랑 다른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제외하기 때문에 순수한 근생 건물, 상가 건물을 지을 때는 이런 경우에는 층수는 2층 이하고요. 높이는 11m 이하로 해야 됩니다. 11m 이하로 해야 된다.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에 일종 전용 주거지역에 관련된 규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규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건축법이라든가 국토계획법을 아무리 찾아도 그 내용이 안 나옵니다.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에 나온다는 부분을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이 내용도 여러분이 서울시 건축조례 파일을 다운받아서 직접 확인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019년 7월 18일이 최종적으로 개정된 내용인데요. 자, 이게 바로 일종 전용 주거지역에서의 층수 제한과 높이 제한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알아야만 얼마나 지을 수 있는지, 이 땅의 가치가 있는지, 면적의 가치가 있는지,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종 전용 주거지역에서의 큰 땅 같은 경우는 지하를 2층 정도를 팝니다. 지하를 2층 정도 판다. 왜? 지상은 2층까지밖에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지하를 2층 정도 파서 맥시멈으로 땅을 활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땅 같은 경우는 지하를 무조건 파야 되는 거죠. 땅값도 비싸고 또 상권이 활발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하를 파서 면적을 더 키우는, 그렇게 설계를 하고 또 공사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쉽게
일종 전용 주거 지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용도와 설치를 할 수 없는 용도가 뭔지 제가 좀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